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과 선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민준이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어머님께서 오시면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차가운 2월의 바람이 뺨을 스치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생일 케이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집 현관 앞에서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고요. 뒤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선 제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요리학원 강사로 일하며 미국 유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되었지만 정작 저는 그의 집 현관 앞에서조차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날 저는 요리학원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돌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분식집 하던 어머니를 두고 자랐다며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당당히 교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기쁨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성공이 오히려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서울대 약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그녀는 늘 당당했고, 제가 만든 음식은 위생이 걱정된다며 손주들에게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30년 요리학원을 하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제가 손주들 이유식조차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걸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이라는 걸. 모든 것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평범한 어머니가 60이 다 되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0년간 요리학원 강사로 일하며 모은 제 전 재산 7억 5천만 원을 보탰고 15억짜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아들은 나머지 절반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학 교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대기업 연구소에 갓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창창해 보였기에 전 기꺼이 제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두 보태 마련한 거금이었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며느리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가 만든 음식을 손주들이 맛있게 먹던 그때가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끓여간 이유식을 손주들에게 먹이지 않거나 주말 방문을 점점 꺼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말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위생이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30년 요리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제가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보던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교육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어 유치원, 특별활동,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만남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작년 겨울 며느리의 해외 발령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영어학원비가 필요하다며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은행 방문을 빙자해 제 도장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은행 방문이 특히 수상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정작 대출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매번 서류만 확인하고 돌아가자고 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며 미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한 달 전에 발견했습니다. 손주의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한 캐나다 현지 학교 입학 상담 자료였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이민법률사무소의 명함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학 준비라고 생각했지만 면밀히 살펴보니 영주권 신청서와 현지 부동산 매물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발견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본 이메일들, 아들의 연구실 앞에서 들은 대화, 손주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집을 담보로 이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30년 단골인 은행 지점장의 연락으로 마지막 의심마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동의도 없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고 셋집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제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서류를 뒤적이다가 10년 전 아들과 작성했던 차용증과 공동명의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제 이름으로 절반의 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아들 유학을 보냈고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저는 이제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버려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계략,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제 생각보다 더 명쾌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은 알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 김 지점장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제 동의도 없이 담보대출을 알아보러 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공식 문서로도 남겨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남긴 증거도 있었습니다. 운전 중이라며 제게 부탁한 이메일 확인. 그때 캐나다 이민 관련 메일을 본 순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메일 내용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작성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등기부등본, 제가 낸 돈의 차용증, 모든 걸 깨끗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 덕에 서류 하나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방에서 발견한 캐나다 학교 입학 상담 자료와 이민법률사무소 명함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30년 요리학원을 하면서 익힌 꼼꼼함으로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찍어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장님의 진술서와 이민 준비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단계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것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시가 15억인 아파트에 제 지분 50%, 7억 5천만 원에 대한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계획을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던 날, 우체국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더니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운운하며 협박했고, 제가 치매 초기라며 정신감정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그들의 계획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처분 금지가 처분이 인용되었고, 제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보전 처분도 받아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각 절차는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고, 결국 제 지분을 8억에 매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해외 도피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취해서 한참을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해외 발령은 무산되었고 아들은 대학에서 연구비 문제가 불거져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각 대금을 받던 날,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제 인생을 되찾은 값어치였습니다. 30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된 것입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르쳐온 요리로 작은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려 합니다. 비록 60년을 살아온 후에야 찾은 제 인생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각 대금을 받은 후 저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제 꿈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요리학원 강사 경험을 살려 그곳에 정의의 키친이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도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삶을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고르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님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식을 기본으로 하되 오랫동안 연구해온 퓨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30년간 요리학원에서 가르치면서 개발한 레시피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으로 만든 리조또, 김치를 활용한 파스타는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한 블로거의 포스팅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60대 할머니의 반전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반찬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요리학원에서 가르치던 기술을 살려 만든 퓨전 요리들도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말 예약은 2주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시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재산 문제, 노후 대책.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시는 길에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본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레스토랑 2층의 빈 공간을 활용해 시니어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을 모시고 창업 강의도 하고 법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과 극복 과정을 나누며 작은 희망이 남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셨고 출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의의 키친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시니어들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시니어 창업 모임이 열립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가끔 손주들이 몰래 찾아옵니다. 학교 끝나고 들러서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록 60년을 살고서야 찾은 내 삶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달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어 가시는 것을 보며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납니다.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상추와 고추,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었습니다.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계절을 타는구나 하고요. 얼마 전에는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사직한 아들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해외 발령을 포기하고 본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요리 수업이 있고, 목요일에는 시니어 창업 강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과 상담도 합니다. 60대의 나이에 이렇게 바쁘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레스토랑은 이제 직원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종종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훌쩍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아팠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작은 마당의 텃밭에는 손주들과 함께 심은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몰래 들러 토마토를 따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저 미소 짓게 됩니다.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60년을 살고서야 비로소 찾은 제 인생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현관 앞에서 서성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바닷가 마을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 텃밭에서 나는 흙냄새,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그리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제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삶. 6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현관 앞에서 서성이며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당히 나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갑니다.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